이슬람 무장단체 탈레반이 20년 만에 다시 아프가니스탄을 손에 넣었습니다. 탈레반은 승리를 선언하면서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국가를 만들겠다라고 선언했는데요. 이번 사태를 놓고 미국의 외교력 또 한 번 시험대에 오르게 됐습니다. 이슬람 문화연구소장인 이희수 성공회대 석좌교수 화상전화로 연결합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앞서 취재기자를 통해서도 전해드렸는데 탈레반이 아프간 대통령을 수중에 넣으면서 전쟁은 끝났다. 사실상 승리를 선언했습니다. 현재까지 상황을 좀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충분히 예견됐던 일이고요. 아프가니스탄 정부군은 사실 우리가 정부군이지만 그 아프가니스탄 국민들의 어떤 지지나 민심을 얻지 못하고 미국의 안전벨트 속에서 이제 안주해왔던, 그래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사실 카불 정권이라는 비아냥을 들였습니다. 그 사이에 이미 탈레반은 지난 20여 년 동안 거의 대부분의 지역을 장악하면서 이제 국민들에게 빵과 물과 치안을 유지하는 실질적인 이제 정부 역할을 이제 해왔고요. 그런 면에서 미국이 전격적으로 아프가니스탄 철수를 선언하면서 이미 전쟁은 성패가 끝난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 뚜껑을 열자 생각보다 너무 빨리 아프가니스탄 정부가 무너졌다는 데서 서방이 경악하고 있지만, 내부 사정을 조금이라도 알면 이미 성패가 판가름 난 곳에서 자기 입신양명과 그 생존의 안전을 지키려고 하는 국민들이 대탈출 러시가 일어나고 있고, 특히 카불은 미국의 보호하에서 또 친미적이고 또 미국과 간접 직접으로 연계된 국민들이 많았기 때문에 탈레반이 집권했을 때 그 20년 전의 악몽이 되살아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또 굉장히 진보적인 이런 이제 지성인들을 중심으로 지금 대탈출 러시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 지금 이 탈레반의 상황입니다. 네. 교수님 말씀을 좀 정리를 간략하게 해보면 결국 교수님께서도 앞서 이미 내부 승패는 결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본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이 원인 자체가 좀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내부의 부패, 부족 간의 갈등 뭐 이런 복합적인 요인들이 좀 작용을 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아프가니스탄은 수십 개의 종족의 연합 형태로 역사적으로 존재해 왔고요. 네. 이제 10년 동안 구소련을 몰아내면서 유일하게 아프가니스탄을 통일했던 것이 1996년 탈레반이 그 당시 집권했었습니다. 그게 오사마 빈 라덴을 보호해줬다는 이유만으로 미국이 대테러 전쟁을 시작하면서 희생양으로 삼았고, 이제 그렇지만 미국과 협력할 수 있는 정권을 안 쳤는데, 아슈라프 가니 대통령 예를 들어도 이분은 고등학교 때 미국을 건너간 미국 시민권자였습니다. 아무리 아프가니스탄을 위한다 하지만은 절대 다수의 국민들 입장에서는 미국 이익 대변자의 모습이 강하지 진정으로 아프가니스탄 국가를 위한다는 충성심이나 국가관은 찾아보기 힘들었던 거죠. 그 와중에서 아프가니스탄 다른 지역에 대한 사실상의 통제권을 상실했기 때문에 20년 동안 그 절박한 상황에서 생존을 유지하고 목숨을 부지하게 해줬던 유일한 대안적 추구가 탈레반이 해왔고, 물론 나쁜 정권이고 폭압적인 무장 세력이지만 그 생존권을 보장했다는 면에서 이 현재 시점에서 유일한 집권 가능 세력은 탈레반밖에 없었다는 게 이제 미국의 비극이고 딜레마입니다. 네. 교수님 말씀 들어보면 지금 그 아프가니스탄이 부족 국가 형태를 좀 일정 부분 띠고 있는데 이 탈레반의 주축 세력인 이 부족과 현재 기존의 아프간 정부를 이루고 있던 주요 집권 세력의 부족이 달랐다 이런 말씀이신 겁니까? 주로 이제 파슈툰이 주 부족인데요. 지금 집권 세력도 파슈툰입니다. 그러나 네. 이거는 이제 친미 정권이기 때문에 변절자, 배신자로 봤고요. 또 남쪽의 간다를 중심으로 하는 파슈툰 원류가 지금 탈레반이고, 이 세력들은 파키스탄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주력 세력이고, 나머지는 뭐 하자라나 우즈벡 같은 수많은 종족들이 부족 간의 로야 지르가라고 하는 협의체를 통해서 공동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정권이 아프가니스탄을 통치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했고 실현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일방적인 미국과 협조하는 현재 아슈라프 가니 정부가 이제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지속 가능한 정권 창출은 사실상 불가능했던 거죠. 이게 미국이 애초부터 강구했던 가장 큰 실책입니다. 민심을 얻지 못하는 정권을 보호한다는 것은 리스크를 안을 수밖에 없었죠. 네. 태생적으로.
네, 지금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면 결국 미국 입장에서 아프간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했다, 오독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상황을 지금 이렇게까지 만든 원인이라고 분석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일각에서는 미군 입장에서 패전한 베트남 전쟁 당시 사이공 함락을 다시 보는 것 같다, 이런 분석도 내놓고 있더라고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사이공하고는 뭐 조금 이제 성격이 다르고 네. 애초부터 이 소위 말 오사마 빈 라덴을 보호해줬다는 데트로 전쟁의 희생양으로 전쟁을 시작했던 거고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을 영원히 점령할 의사 뭐 이런 걸 강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다만 러시아나 중국의 남하를 막아서 아프가니스탄의 미국의 전략적 자산을 확보하고 또 소위 말하는 여성 인권이나 이 잔혹한 반민주적 정권에 좀 민주적인 정권을 내세운다는 이 두 가지 명분인데 어떤 전략적 자산 확보라는 실질적 목표와 또 인권국가와 민주체제로 전환한다는 명분 두 개 다 실패했기 때문에 사실상 전쟁은 오래전에 탈레반을 괴멸할 수 없었다는 결론은 나 있을 거예요. 다만 10여 년 이상 깊숙이 개입한 곳에서 대통령마다 철수를 이제 주장하고 고려했지만 트럼프 말기에 결정했고 조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강력한 정치로 이제 출국을 결정한 거죠. 지금 이제 2,500조 2억 3천만 달러 조를 쓰면서 전쟁했지만 승산 가능성이 없는 전쟁에 이 많은 그 젊은이들과 재원 투자를 해서 전쟁을 한다는 게 사실 무의미하다는 그 바이든 대통령 결정뿐만 아니라 미국 국내 여론도 절대적으로 철군을 주장했고 이것이 탈레반과의 협상을 이끌어갔던 거고 협상 결과 결국 대안은 탈레반밖에 없었던 거죠. 네. 이렇게 전반적인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현재 탈레반이 사실상 그 승리를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후에 아프간 정부를 어떻게 이끌어갈지에 대한 관심도 큰데 일단 탈레반 측에서는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정부를 구성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냈습니다. 하지만 이전의 경험을 비춰봤을 때 다시 예전처럼 여성을 억압하고 폭정을 이어가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도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우려가 단시일 내에 없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탈레반 자체가 아주 강경 이념적 정체성이기 때문에 이슬람화로 회귀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다만 이제 저항 단체로서 탈레반이 아니라 집권 세력으로서 탈레반은 이제 구소련 붕괴 위에 사실은 40년간 초토화된 국가를 재건하기 위해서는 서방의 투자와 원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이것이 없으면 한 치 앞도 나설 수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런 고립된 포갑 정권으로 이제 나라를 재건하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탈레반도 집권 세력으로서 이제 부르카에 대한 강제 착용을 완화하고 여성들에게 교육이나 취업의 기회를 허가하면서 좀 유화적인 정책을 쓸 거라고 보고 이 기회에 이제 유럽이나 미국도 반드시 전후 복구 사업이나 경제 지원을 하면서 여성 인권 개선이나 민주화 이행에 대한 확실한 약속을 연기하면서 지원하는 이런 전략적 이제 국제 연대가 매우 소중한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앞서 전해드리긴 했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이것과 관련해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 미군을 철군시킨 것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는다 이런 그 메시지를 내놨는데 결국 미군이 다시 아프가니스탄에 들어갈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 미국의 대응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결국 이제 미국과 탈레반은 이제 협상하고 이제 어떤 민주적인 이행이나 인권 상황이 개선되면 승인하면서 관계 개선을 할 거라고 봅니다. 아프가니스탄은 워낙 중요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2008년 11일부터 2년 10개월 동안 탈레반과 미 행정부는 직접 평화 협상을 해왔기 때문에 단단한 채널과 어떤 신뢰의 소통 채널이 구축돼 있기 때문에 20년 동안 전쟁하고 미국이 떠났지만 이 탈레반 정권이 포갑 정권이라고 해서 아프가니스탄을 버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제적인 연대를 통해서 좋은 정권으로 만들어가면서 미국이 비군사적인 또 경제적인 지원을 통해서 계속 개입할 걸로 보고 만약에 미국이 손을 놓는다면 그 공백을 러시아나 중국이 메꿔 들어가면 미국에게는 더 큰 어떤 위협이 생기기 때문에 결국 장기적으로 탈레반을 승인할
승인하는 수순으로 가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미국의 향후 대응과 관련해서 전망을 내려주셨는데 이것 외에도 어떻게 보면 아프가니스탄이 전략적인 요충지, 그러니까 지리적으로 전략적인 요충지에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히 클 것 같거든요. 관련된 그래픽을 제가 준비를 좀 했는데 크게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일단 미국과 영국 같은 나라 같은 경우에는 9.11 테러와 유사 사건이 재발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좀 하고 있고 또 국경을 접하고 있는 중국이라든지 파키스탄이라든지 다른 나라들도 우려 섞인 시선을 내놓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교수님께서 좀 차근차근 분석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만약에 이제 스반과 탈레반의 관계가 악화된다면 원래 테러 지원 세력으로서 이제 탈레반의 성격으로 되돌아가면 이거는 어마어마한 재앙입니다. 바로 중국에 이제 초긴장하고 있고 위구르 이제 신장 지역에 위구르 인권 문제가 대두돼 있지 않습니까? 이 위구르가 탈레반과 같은 순리파로서 만약에 탈레반과 위구르가 연계한다면 미국의 가장 절대적인 이제, 안보 위협에 속하게 되는 것이고요. 옆에 이제 이란이나 또 남쪽에 이제 파키스탄이나 알카에다나 IS 같은 테러 조직들과 탈레반도 굉장히 이제 간접 직접 네트워크 연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테러 조직들이 탈레반의 부활과 함께 힘을 얻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이 탈레반이 테러 세력과 연계하는 것을 막고 국제사회가 전폭적인 지원과 연결을 가지면서 서방 세계로 유도하는 이 극단적인 이슬람화를 좀 저지해주는 이런 역할이 굉장히 이제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이제 이란, 터키, 러시아, 중국, 파키스탄 모두가 탈레반을 지금 굉장히 이제 스마일, 좋은 포지티브한 그런 미소를 보내고 있는 것도 이런 위협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이제 제스처로 보입니다. 네. 앞서 교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래픽으로 잠깐 나가긴 했는데 이렇다면 앞으로 아프가니스탄 정부를 이끌어갈 탈레반 지도부의 면면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지금은 완전히 베일에 가려져 있고 현재로서는 이 하비둘라 아쿤다자드가 이제 굉장히 유력한데 이분은 딴 지도자들이 미국의 표적을 받아서 이제 살해당하거나 외국으로 도피한 데 비해서 끝까지 아프가니스탄 전선에서 진두지휘하면서 또 율법학자로서 모든 어려운 상황에서 파타와라고 하는 최종 결정권을 내렸던 실질적인 지도자이기 때문에 이 아쿤드 타자가 가장 이제 유력하고 또 몰라 압둘가니 바라다르가 사실은 미국과의 협상 책임자로 이제 서방의 전면에 내세웠기 때문에 바라다라든지 또 쉐이크 오마르의 아들 한 3분, 4분이 이제 지도부를 구성할 걸로 봅니다. 그렇지만 이제 아프가니스탄 전체로 보면 이 탈레반만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분산되어 있는 여러 소수 부족들을 권력 분점과 경제적인 이권을 나눠주면서 함께 연정하지 않으면 이끌어갈 수 없기 때문에 아니면 다시 내전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 지도자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못지않게 탈레반이 그 수많은 부족들의 이해관계를 받아들여서 접점으로 어떻게 연정을 구성할 건가 이것이 이제 아프가니스탄의 미래고 만약에 그것이 실패하면 과거처럼 다시 내전으로 돌입할 가능성이 아주 큰 거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슬람 문화연구소장인 이희수 성공회대 석좌 교수와 함께 아프가니스탄 상황에 대해서 전망해 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